어, 이번 시간에는 천지 자연의 그 계절과 때, 때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에 쉽게 할 수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루어서 할 수 있을 때를 때라 합니다. 때라는 것은 계절과 시간의 그 어떤 그 구분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계절과 어떤 관계의 인연이 그 시간과의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자연의 계절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나이 대략 20살, 우리 나이로 21살이 되겠죠. 21살까지는 이제 인생에 말하면 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2살부터 43살까지 22년간은 인생의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3살을 넘어 44살부터 66세까지의 이제 이 나이를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66세를 넘어선 67, 8세부터는 인생의 겨울에 해당하는 그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21살까지야, 43살까지야, 아니면 66세까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쯤을 전후해서 이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쯤에서부터 이제 그 나이가 바뀌면서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느 계절이든지 환절기가 있습니다. 환절기란 뭐예요? 절기가 바뀌면서, 즉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에 그 여름의 징조를 나타내는 그 날씨가 있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에 그 징조, 말하자면 그걸 보니 환절기의 시기라고 하는데, 대략 앞뒤로 전후해서 작게는 1년, 2년이나 아니면 2년이나 4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는 대략 우리가 20살부터 23살까지의 어떤 격변의 시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는 우리가 대략 이제 43살쯤에서 44살로 넘어가면서 환절기를 맞이하지요. 그럴 때는 대략 40살부터 45살까지는 환절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천지 만물은 항상 음과 양의 기운에 의해서 그 자신의 그 활동이 강하다고 할 때는 조금 더 늦추고,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항상 제 기운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가서는 다시 양이 음을 포함해서 다시 후퇴를 합니다. 말하면 빠꾸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고 조금 덜 가고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절이 바뀌듯이 환절기의 시기에도 사람이 살아나가는 어떤 그 변화에 그러한 그 강약의 조절에 의해서 환절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봄의 환절기와 여름의 환절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환절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을의 환절기는 대략 한
3살, 4살부터 한 68세까지의 나이가 이제 환절기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의 작용도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이 예전에는 60만 채워도, 환갑만 채워도 장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사는 그 음식에 대한 영양분이나 또 이 좋은 그 의약품이나 또 좋은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 너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늘어난 거예요.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60만 돼서 환갑만 되어도 그 참 큰 잔치를 벌이고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뭐 작은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 야, 저 어린 애기가 뭐 세상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잔치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 수명이 60을 넘어 70, 또 70을 넘어 80, 근데 80을 넘어 90. 그런데요. 90까지도 더 넘어서 백수를 누리는, 백수의 나이를 들여다보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생존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점점 그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점점 많아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엇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런 그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은 음양오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의 수와 음의 수의 한 갑자씩을 계산한다면 두 갑자가 되죠. 두 갑자는 몇 년이에요? 12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 수명이 모든 그 살아가는 데에 그 불편함이 없는 어떤 그 과학이 발달하고 실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120수까지는 사람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양의 수와 음의 수로 계산할 때 그냥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60갑자의 한쪽을 양의 갑자, 또 한쪽의 음의 갑자 60년. 그러니까 음양의 시기를 더한다면 뭐 쉽게 120년이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도를 닦아서 수행을 해서 도통하신 분들은 과연 나이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갑자가 아니라 상갑자를 줍니다. 도인의 나이는. 그래서 상갑자의 나이가 되어야 도인의 반열이고, 도를 득도한 자는 상갑자의 나이를 먹게 돼 있다. 그럼 이 상갑자는 음양관계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의 한갑자, 현재세의 한갑자, 미래세의 한갑자를 미리 먹게 되니까 도인들은 상갑자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갑자는 몇 년이에요? 180년이죠. 그러니까 도인이 되면은 상갑자의 수를 누리면 그냥 180년은 그냥 먹는 거죠. 그만큼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상갑자라고 해서 180이라고 해서 뭐 세상을 뒤흔들어서 현재 미래의 과거의 어떤 것들을 다 뒤섞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나이를 산출할 때에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한 갑자씩
상갑자를 담은 지혜를 품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봄의 계절은 21년이고 여름의 계절은 22년이고 가을의 계절은 23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봄, 여름, 가을이 그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천지자연의 길이는 딱딱 절기에 따라서 똑같은데 왜 인생에서의 나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말씀드려야 되겠죠. 봄의 나이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들이 쓰는 나이로 21살입니다. 그러니까 만의 나이로 보면 20살을 얘기를 하죠. 20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22년이 되는 것은 자 우리가 10대, 20대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를 넘어 청년기에 들어서서 장년의 나이를 들어서면 20대, 30대 사람이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뭐 안 하고 뭐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이쯤에는 다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돼? 자연히 자식들이 생산되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뭐 우리 자식 하나 만들려고 애쓰고 무슨 작업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한 생명이 태어나죠.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공력에 1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럼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1년씩을 주니까 그 인생을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이 되죠. 예. 그래서 40살이 넘어가면은 누구나 다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름의 시간에는 2년의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어서 여름은 22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40살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쯤 되면 그 가을을 맞이할 때에 자신의 나이가 40을 넘어 50, 60의 나이가 되면 또 내가 낳은 자식이 그 자식도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자식이 또 어떻게 자식을 낳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자동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에 들어가는 시기가 50대, 60대의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생산해서 낳은 자식들에게는 2년의 보너스를 받지만 가을에는 1년만 보너스를 더 받게 됩니다. 내가 직접 안 낳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중에 반인 1년만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3년이 되죠. 그래서 가을이 나이는 23살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의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0살, 21살까지가 인생의 봄이죠. 그 다음에 21에서 2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43살이 되죠? 네, 43살. 그럼 43살까지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특정인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나이는 딱 잘라집니다. 딱 잘라져요. 단 계절이 바뀌고 마다의 계절에 바뀌는 그 환절기의 시기가 앞뒤로 1년, 2년씩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절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나 모든 것들의 모양이 바뀔 때가 많아요. 마지막에 어떤 사업을 벌린다,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혼을 한다, 이럴 때에는 거의가 보면 환절기에 다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의 시기가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면 환절기를 한 10년, 7, 8년, 10년 가까이 겪는 부부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나이 차이가 위로 올라가든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4살 차이의 나이가 된다면 남자의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41살로 가면 환절기에 접어드는 시기죠. 그 시기로 해서 변화가 있어서 쭉 하면은 남자는 44살 넘어 45살이 되면 환절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4살 차이 아래의 부인은 41살이 되죠. 부인이 환절기에 들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부에게는 환절기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이 45살 될 때까지, 남자는 49살까지 환절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느 한쪽이든 환절기에 들어서면 부부는 쌍방 책임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요거 아주 내가 많은 사람들 임상을 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환절기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말하자면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에서부터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 각각 배우자들의 문제, 아니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 이 환절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을 간결하게 잘라서 떡이다, 밥이다 할 때에 이것은 환절기의 시기는 비빔밥의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빔밥의 재료가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서 그 밥의 맛이 좀 달라지고 우리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볶아 먹듯이 완전히 볶음밥 시기가 말하자면 짬뽕 시기가 말하자면 환절기죠. 요 환절기 아주 재밌습니다. 내가 왜 환절기의 시기를 강조하냐면은 이 환절기의 시기가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천지만물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의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계절은 냉혹합니다. 예,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더운 계절의 어떤 환절기 시작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이거 정말 이마가 벗겨집니다. 예, 힘듭니다. 누구라도 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편리함을 위하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것이 한쪽 일방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대상들, 또 때마다마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일어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정리하는 뿐이죠. 그래서 세상은 살다 보면 항상 세상살이는 답이 없는 게 답입니다. 답 없는 답을 찾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응하고 그 척박한 그 아주 영양가 없는 그 땅을 가꾸듯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그 자신들이 쌓아서 만들어 놓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가꾸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지만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느 것 하나라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나의 대상들과 함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나만 편하게 하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주장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속한다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참 훌륭한 부모, 좀 잘 나가는 부모, 좀 이름 있는 부모를 만나서 참 멋들어지게 살고, 좀 남들에게 좀 폼도 내고 자랑도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 다 마다마다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어디 세상은 그렇죠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변화를 주고 가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금의 움직임이 우리들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것이 나를 이루는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 너의 역사가 보태지고 너의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역사가 보태지면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시대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있어서 그것을 결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요즘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참 너무나 뻔뻔한 역사의 얘기를 접하게 되죠. 중국 하와족들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 벌써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저도 동북공정에 대한 것들의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뭔가 세계를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뭘 세계를 뻗어나가요, 뻗어나가기는. 응? 이름도 없는 저 산속에 꼴짝에 있던 조그마한 민족이 옛 우리 고조선의 땅, 옛 배달국의 땅 다 들어쳐먹고 역사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고구려의 역사마저도 자기들의 속국의 역사다.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 작업이 어제 오늘이 이겠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된 거죠. 동북공정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로 듣기로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요, 동북공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공정, 동서공정, 말하자면 남서공정, 남동공정, 공정 다 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다 작업하고 있어요. 즉 자기들 그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에서 생긴 애들이 이제 잔머리를 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만이에요? 티베트 쪽에서도 또 공정을 하죠. 네? 저 베트남 쪽에서도 공정을 하죠. 저 아래 상하이 쪽 저 아래에서도 공정을 하고 있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된고 게을러 빠지고 멍청한 민족이 중국 민족입니다. 허풍 떨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실상 우리가 남북한으로 잘라지게 된 것은 미국과 소련의 얄타 회담에 의해서 잘라졌지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말하자면 소련의 힘에 의해서 내려왔던 북한이 밀려서 신의주 쩌리에서 이제 나라가 거의 없어지는데, 중국 놈들이 100만 대군을 몰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100만 대군을요.
예? 사람으로 도배를 했다는 얘기야. 사람으로 도배. 100만 대군. 그때 그냥 메가더 장군이 중국 본토를 한 방 때리자 그랬는데 그때 대통령이 안 때려가지고 이 사단이 안 가네. 그 때렸으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힘도 없어지고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자체도 없어지니 얼마나 세상을 간단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답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이제 이 정몽주,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동북공정 속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말살, 문화의 말살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족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삼황오제라고 내세워요. 이 삼황오제가 과연 어느 분을 말하나 했더니 태호복희씨, 그 다음에 염제신농씨, 황제헌원씨, 요 세 분을 삼황이라 그래요. 세 분의 황제. 제일 어른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제가 있어요. 오제란 5 임금들을 얘기를 하죠. 요것은 이제 소호금천, 전욱 고양, 제곡고신, 그 다음에 요왕 순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 삼왕오제의 그 동북공정의 얘기를 들은 것이 제 나이 30대인데, 그러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난 세월에는 이것도 바뀌어요. 삼왕오제였던 것도 이것도 바뀌어요. 이게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갖다 그냥 분만 늘리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역사의 의식에 대한 아주 희박한 사람들 나라가 또 없을 거예요. 왜? 계속 수천 년간을 몰리고 공격당하고 뺏기고 공격당하고 이러고 와서 지금 이제 꼴랑 말하자면 이제 이 한반도 안쪽에다가 모가지 걸어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 놈들의 역사 끌고 오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역사 끌고 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해서 우리들의 나라에서 연구되어져서 참 실증적인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 놈들이 가르쳐주고 일본 놈들이 가르쳐주고, 야, 너희 역사는 이거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지금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는 역사학자들 없겠어요? 많죠. 그런데요, 역사의 얘기는 근세사의 역사와 고대사의 역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느 만큼 정립을 해놨죠. 그런데 상고사, 즉 고대사 이전의 상고사의 역사는요, 없어요. 없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첫째, 교육자로서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좀 돈이 좀 생겨야 되는데, 첫째는 돈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을 또 안 해줘요. 왜? 그건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요, 단 한 번도
중놈들한테 속국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목숨 바쳐서 싸웠어요. 고구려의 그 강대한 힘이 당나라 수나라 갖다 그냥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요, 고려조에까지도, 고려의 시대까지도 원명청의 그 공약을 무수히 받았지만, 원명이죠. 청은 이조니까. 우리는 무릎 안 꿇었어요. 조약으로서 우리가 손해보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물도 바치고 공료도 바치고, 예. 왕의 세자도 바치고, 예. 그렇게 했지만 속국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속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착각과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인 적이 없었어요. 단 힘이 없어서 그들과 협상해서, 그래 너희들 형 해라, 우리가 아우할게, 이렇게 지냈지만 속국의 관계는 아니에요. 속국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권을 그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나라가 위태로운 강화도 섬에까지 들어가 투쟁했잖아요. 그 강화도에서 또 왕이 또 마음이 안 들게 중부에서 또 내리 찍으니까 저 아래 전라도 저 끝에까지, 해남 강진까지 가면서 삼별초가 목숨 바쳐서 나라의 근간을 지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속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되느냐? 이성계가 들어서면서 잘못된 거예요. 이성계가. 왜냐하면 이성계는 나라의 기본의 근본을 딱 못을 박았어요. 농번정책, 농업을 위주로 우리는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숭유 억불정책, 우리 윗대에 보니까 고려가 불교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에 혼란이 왔고 불교가 좀 잘못했으면 우리는 유교를 더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겠다. 예. 그 다음에 4대 교린정책, 이게 축공국가라서 주택 빠진 행위죠. 나 중국을 상국으로 모실 테니까,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게 해주라. 이게 4대 교린 정책이에요. 이 4대주의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한반도를 제외한 저 북쪽의 땅, 고려 시대만 해도 저 북녘의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었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이성계가.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씨 왕조 실록만 공부하지 고려사도 공부를 안 해요. 왜? 고려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요. 왜? 지명이 우리나라 지명과 같은데 그 지명이 아니거든. 얼마나 동북공정의 그 역사의 그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지명, 중국에 있는 지명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산의 이름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막 바꿔놨어요. 이제 500년 동안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바꿔놨어요. 제가 혼자 떠들어 봐야 그렇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삼황오제의 그 어른들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러니 요것마저도 이제는 자기들이 바꿔요. 삼황오제를 지금은 주장하지 않아요. 웃기는 세상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는 거죠. 요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